한 번만 안아보면 안 될까요? 자, 이 말이 얼마나 불편했을지 바로 느껴지셨죠? 문제는 허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생각, 나는 이 정도는 해도 되는 사람이야. 그 감각이 문제였지 않았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오늘 24기 영수가 왜 계속 선을 넘었는지, 그리고 왜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는지를 이야기해봅니다. 말보다 먼저 굳어버린 표정, 불편함을 숨기지 못한 몸짓들, 왜 주변 사람들은 점점 굳어갔을까요? 이 영상은 영수를 비난하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상에서, 직장과 관계에서 자주 마주치는 특권의식이 생기는 순간을 해보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면의 심리를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자, 우리 24기 영수, 최근에 방송된 4기 민박에서 충격적인 행동을 하죠. 한 번만 안 해봐도 되냐. 자, 그걸 보고 이제 툴님이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툴리 씨는 24 영수를 볼 때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입술을 깨무는 동작을 하곤 합니다. 이것 자체가 이제 상당히 극도의 긴장과 불편함을 나타내는 신체 언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제 방송을 보시면서 한번 저렇게 입술을 깨물어 보시겠어요? 네, 입술을 깨물게 되면은 신경이 이제 입술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서 동시에 이제 자극이 오죠. 왜냐하면 깨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잇몸 안쪽, 입술 그 이와 입 안쪽에 부분이 이제 닿게 되면서 이제 자극이 오게 되는데, 저는 이 동작을 보면 이제 긴장 반응이고, 남녀 관계에서는 나오면 나올수록 서로 불편함을 드러내는 징조이기 때문에 안 좋은 징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툴리 씨가 이제 당황해하면서 아니 좀 맥락이 맞지 않는 행동이지 않냐 그런 식으로 말을 하시면서 이제 툴리 씨가 이제 거부를 하죠. 이제 나는 별로 안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냥 흐지부지였고, 이후에도 영수님이 말씀하시긴 하세요. 좀 과했던 것 같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상당히 예의상 맞지 않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출연했던 그 MC분 중에 한 분의 이제 표정이 정말로 볼만하거든요. 극도의 이제 경멸과 입술이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살짝 틀어져요.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입술이 틀어지면서 극도의 이제 경멸하는 거 이제 보게 되거든요. 이런 표정을 통해서 저는 이건 누구라도 이거 한번 안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한번 이거 스킨십 하려고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영수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그 영수가 그 이전에 튤립님과 데이트를 할 때도 계속해서 이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은 영수는 혼자서 일방적으로 막 얘기하고 있고, 자, 튤립 씨는 그냥 조용히 듣고 있고,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되게 튤립 씨가 똑똑하다고 보는 지점이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았을 때 나에게 어떻게 대하며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읽기 위해서 일부러 튤립 씨는 그 영수님이 말하는 거를 방해하지 않고 계속 들었다고 말씀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튤립 씨도 되게 똑똑한 거죠. 더 이상 이제 말을 하지 않은가 동시에, 이 사람이 실제로 이런 사람이구나. 플러스 혹시라도 내가 이해가 안 되거나 답답하거나 그럴 때 그 사람이 했던 얘기들을 쭉 되돌이켜 복기해 보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무조건 옳다 아니면 무조건 그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런 행동을 했구나라고 함으로써 딱 생각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툴리 씨가 똑똑한 겁니다. 당장 기분 나쁘다고 입을 틀어막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선 가만히 쭉 듣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냉정하게 파악을 했던 거죠. 그래서 툴립 씨가 되게 허당인 부분도 많고 귀여운 부분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되게 영리하기도 해요. 그렇게 남을 해치거나 그런 영리함은 아니고 투명하게 좀 세상을 보려고 하는 노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송상에서 좀 제일 괜찮은 사람? 그래도 뭔가 공동체를 위해서 따로 헌신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제일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제 툴립 씨라고 보고 있고, 또 24기 영식님도 이번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많이 성장을 했죠. 저는 사실 이런 걸 보길 바랬고, 제작진도 그러한 이제 시청자분들이 저와 같이 많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더 이상 영식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예전 24기 때처럼 그렇게 이제 이미지를 소모시키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줬고, 충분히 영식님이 그 기회를 잘 소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라이브 방송 때도 되게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또 차분하게 능숙하게 방송을 잘 그 라이브 방송 진행을 잘 끌어나가는 모습을 보인 등 확실히 일치원장 성장을 했고, 이제는 이제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24기 때 그 모습은 결국에는 이 인간이 옆에서 분탕을 쳐가지고 영식이 페이스에 휘말려서 그런 모습을 보인 거 아니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옥순과 같이 좀 별난 사람이 없으니까 영식이 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서 정신분석 매니아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심층분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자, 우리 24기 영수 정말 말이 안 되는 행동을 계속했고, 끝까지 그는 24 영식에 대해서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좀 대충 봐서 모르겠는데, 실제로 방송상에서도 24 영수는 영식을 놀리는 거에 대해서 27기 영식은 그래도 반성하려는 척이라도 하고 실제로도 이제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끝난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을 영수는 사과를 안 하고 끝까지 이제 버틴단 말이죠. 방송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비틀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하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영수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걸까요?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영수를요, 이런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특권을 누려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해도 돼. 나는 좀 이렇게 하면 어때? 왜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내가 좀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어? 플러스 나도 나름대로 수의사로서 원장으로서 성공도 하고 이런 저런 것들을 이루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문제인가? 왜 그게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야? 난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 마인드가 남들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러한 모습은 정치인들 이제 권력자들의 모습과 좀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접한 정치인들의 특징이요.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거울신경이라고 하죠. 타인과 교감하고 타인과 소통하고 이 타인의 마음을 읽고 타인을 배려하고 또 때로는 손해볼 줄 알고 이런 부분들이 이 정치인들은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연구나 학술계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정치인들일수록 이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일수록 타인의 마음을 읽는 그 신경이 실제로 또 약화됩니다. 많이 다운이 되어 있기도 하고 조금씩 이 사람들은 자기주의적으로 변해가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다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또 영수의 모습도 이런 정치인들의 모습과 좀 유사하지 않나. 나는 당연히 특혜를 누려야 되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나는 이래도 돼. 다른 사람은 뭐 모르겠어. 알 바 아니고 그거는 그들의 규칙이고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태도가 저는 은연중에 많이 배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에 있어서 저는 이 삼수를 했다는 부분이 뭔가 3번이나 나와서도 짝을 못 찾았냐, 3번이나 나와서도 여전히 그대로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얘기에 있어서 어쩌면 그것이 하나의 특혜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봐라, 내가 남 PD랑 제작진에게 잘 보여가지고 내가 3번이나 나왔어. 그게 뭐 대단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사기에 2번 나오면 욕먹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없어. 라고 하는 태도가 은연중에 깔려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영철님이나 튤립님께 그렇게 대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화에서 영수님과 그 튤립님이 대화하는 장면도 저는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영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기 할 말만 막 늘어놓잖아요. 마치 나는 얘기를 하는 사람, 그리고 튤립이나 등을 비롯한 주변부의 사람들은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많이 봤죠? 이런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되게 어떤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루 종일 이제 자기만 얘기만 하고 있고 우리는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와 멋있습니다 뭐 의장님 와 멋있습니다 의원님 와 멋있습니다 시장님 와 멋있습니다 장관님 하면서 이제 박수를 쳐주는 이제 들러리 역할로 가해지는데 놓게 되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영수의 이런 모든 행동들은 그가 상당히 많이 타인을 공감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능력이 그 기능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한번 안아봐야 될까요? 라고 하기 전에 은연중에 이제 마치 정치인들처럼 대하는 태도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그런 태도를 너무 많이 봐서인지 실제로 그들을 잘 보면 은연중에 영수는 자기 자신을 정치인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처럼 권력을 쥐고 다른 사람들을 제가 통제할 수 있으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관념이 은연중에 영수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영수가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은 아닐까요? 영수가 이제 비록 튤립님이 거절해서 실제로 행동을 하진 않았지만 한번 안아봐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튤립님께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은 은연중에 나는 그래도 된다고 하는 나는 그래도 돼 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은연중에 깔려있는 것은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 자 저번 화 때 영식님이 이제 장미로부터 한 소리 듣고 이제 쿠사리 듣고 반성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이거 장미가 와가지고 더 이상 영식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네. 그러면 이거는 벌써 소문이 났다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영식님이 이제 쎄함을 느끼고 반성하는 그 장면에서 옆에 있던 영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계속 그렇게 할 건데? 나는 계속 영식이 갈굴 건데?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영식 너는 주변부의 인물이기 때문에 너는 그럴 수 없지? 근데 나는 달라. 나는 지방선거에도 나갈 생각도 있고 뭐 하긴 농담이긴 하지만 농담으로 한 말이긴 하지만 나는 내가 중심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고 더 뛰어난데 내가 영식 정도 저런 어벙안에 놀리는 거 그렇게 잘못인가? 나 정도면 할 수 있지 않나? 왜 내가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되고 세상의 규칙을 지켜야 되며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있기 때문에 영식도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영식의 기분 나쁘게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한다거나 그런 모습을 방송 중이나 라방 때 보여주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영식이 24기 영식이 이제 달리는 그 장면에서 끝까지 영수는 제일 집요하게 옆에서 24기 영식 옆에서 야 지금 용남씨가 기다리고 있다. 빨리 뛰어야지 너 하면서 영식이 안 뛸 건데 라고 하는 그 말을 무시하고 뛰게끔 만드는 사람도 24기 영수이기도 했습니다. 후에 이제 남자분들이 방에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용담의 얘기를 듣게 되면서 반성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27기 영식님은 자 이런 식으로 27기 영식님은 이제 모자를 푹 눌렀으면서 아 미안하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정말 이제 눈을 마주치기 부끄럽다 민망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모자를 푹 눌러 쓴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도 이제 참작 요소가 됩니다. 비록 영식이 그 당시에 그런 행동을 했지만 어쨌든 반성을 하고 있고 또 24기 영식님도 아 뭐 그럴 수 있죠라고 넘어가는데 이 자리에서 적어도 방송상에서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는 사람은 27기 영식이 아니라 영수예요. 끝까지 여기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영철과 튤립이 뭔가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튤립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는 영철의 말에 뭐 충분히 그럴만하지라고 하면서 은근히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수가 끝끝내 사과를 하지 않는 것도 제가 수없이 많이 봐온 정치인들의 몰락과정과 24 영수의 몰락과정이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좀 정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이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수많은 정치인들이 본인의 그런 비위라든가 뭐 부하 여직원들에게 뭐 성폭력을 했었다는 의혹이 있거나 그럴 때 이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들의 뭐 정치적인 평가나 그런 거를 할 생각은 없고 자격은 없어요. 하지만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이제 혐의가 입증이 되어가는 그 순간에 어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우치고 아니면 아니다 싶은 거는 정말 이제 증거를 바탕으로 아니다 진짜 그건 오해다 잘못된 거고 난 실제로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항변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목숨을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고인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께 죄송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해자들이 정치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목숨을 끊어버리면 피해자는 뭐가 되는 건가요? 굉장히 끔찍한 권력에 의한 위계에 의한 그런 성폭력을 당한 그 피해자들의 잘못을 눈물을 이제 누가 치유해 줄 거냐? 정치인들이 죽는 순간 그 정치인이 속한 정당은 얼른 이제 무소속으로 소속을 바꿔버리고 제명시켜버리고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꼬리자르기를 해버립니다. 정당이 이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피해자들에 대해서 가해자들이 이제 가해자들로 추정되는 자들이 목숨을 끊었을 때 보호할 만한 기재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해자는 죽었기 때문에 국가는 더 이상 이제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범죄 피해자 구제 제도가 있긴 하지만 거의 유명무실하고 남은 자들만 이제 뻘쭘해지는 겁니다. 지금 영수가 이렇게 만약 허구를 하게 해줘라고 했는데 정말 이것이 이제 영수가 그래도 영수가 매너 있게 튤립이 거부를 해서 끝났지. 만약에 이것이 이제 다른 관계였다면 그리고 영수가 다른 마음을 먹었을 때 물론 영수는 이제 그런 분은 아니겠죠. 이제 아니지만 한다면 그때 그 튤립 씨의 상처는 만약에 튤립 씨가 이제 상처를 입거나 지금처럼 이제 불쾌해하거나 뭐 나보고 허구를 한다고? 그럼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그 감정에 대해서는 이제 누가 치유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듭해서 지금 영수가 하고 있는 행동이 제가 세상을 지켜보면서 보았던 그 정치인들의 행각과 많이 유사하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인들은 좀 저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고인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피해자가 있고 그들의 어떤 잘잘못에 대해서는 저도 시민으로서 리뷰하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 혹시 여러분들이 좀 정치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좀 불쾌하실까 제가 여당 야당을 다 골고루 이제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남들의 그거를 잘 읽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권력에 이제 취해 있으면 왜냐하면 다들 나에게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고 나를 떠받들어 주는 거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조금씩 밑에 있는 직원들의 하대하고 조금씩 이제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제 초선이라고 하죠. 그 초선 정치인이 딱 오면 처음에 선거에 돼서 처음에는 이제 직원들한테 잘해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바뀌어요. 그리고 조금씩 그 직원들에게 시키는 그 분량이 조금씩 이 위법한 일을 시키게끔 하고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시켜왔을 때 늘 내 밑에 있는 직원들은 뭐 보좌관이 이런 사람들은 늘 해왔거든. 늘 오케이를 했거든. 그게 눈에 보여요. 제가 느끼고 있는 24 영수도 비슷한 길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오랫동안 그가 살아온 그 환경에 너무 젖어든 나머지 그 타성에 나는 이래도 돼. 나는 다른 출연자한테 이렇게 해도 돼. 나는 18기 영철에 이렇게 해도 돼. 라는 부분이 익숙해진 건 아닐까? 라는 좀 비판적인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물론 18기 영철도 만만치 않긴 해요. 진짜 서비스 시간 하나 없이 이렇게 칼같이 시간을 재고 얘기를 했을 때 반대로 그럼 영철도 24기 영수가 칼같이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얘기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영철의 시간과 영수의 시간이 같았을까? 방송상에는 끝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좀 짜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영수가 방송상에서 보여준 내용은 그것과는 별개로 저는 그가 튤립 씨를 자기가 동등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닌 나라면 이렇게 해도 돼. 나라면 얘한테 계속해서 하루 종일 붙잡고 얘기해도 돼. 나라면 허구를 제한해도 돼. 라고 하는 순간 그가 자신의 그 리미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무관해진 것은 아닐까. 현재까지 저는 의심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영수님에 대한 그 생각을 이제 밝혀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선 제가 좀 거칠게 말씀드리긴 했어요. 물론 이제 영수님이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런 이제 범죄 혐의의 의심을 받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정치인들과 같은 사람이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구조는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고 저는 영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무감각해진 것은 아닐까. 어느 순간 그도 이제 편해진 거죠. 인간이라는 게. 편해지게 되는 순간 이제 상대방을 이제 막대하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편함을 다시 조이고 긴장을 조여서 나 또한 결국 초라한 한 명의 인간이 불과하다. 나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메멘토 모리의 정신을 지금이라도 영수님이 갖게 된다면 다시 겸허한 자세로 삶을 대하는 자세를 갖게 된다면 그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긴 합니다.
다만 그날이 언제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급적 빨리 오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자, 남은 시간에는 마지막 화에 좀 중요한 장면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 좋을 다양한 출연자들의 모습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자, 장민님께서 이제 처음에 영신님과 데이트를 할 때 장민님이 아무 생각 없이 뚝 얘기한 거죠. 야, 죄송하면 헤어져야지 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진심을 드러낸 발언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장님 또한 무의식적으로 두 사람이 오래 갈 것 같지 않다는 거를 예감을 했기 때문에, 직감을 했기 때문에 헤어져야지라는 말을 저는 뱉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28기, 옥수님과 영호님과의 관계랑 좀 다르죠. 자, 왜냐면 28기, 자, 옥수님과 영호님 같은 경우는 이게 최종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요. 그 전날에 내가 최종 선택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말 아예 안 해요. 하지도 않고요. 무슨 말을 하냐면 밖에 나가서 우리 어디 갈까? 우리 일본 갈까? 아니면 뭐 어디 가서 꼼장어 먹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28기 이제 10화 때 나왔던 장면이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은근슬쩍 옥순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 내가 지금 여자아이 하나 키우고 있잖아, 오빠. 근데 애가 무거워가지고 내가 지금 가방을 못 든다? 캐리어 너무 무거운 거야. 그냥 뭡니까 이거는? 캐리어 대신 끌어달라는 얘기고 같이 여행 가자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커플들, 나는 솔로 4개의 이 커플들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들 최종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것은 장미와 27기 영식뿐만 아닙니다. 튤립과 18기 영철 또 마찬가지로 같은 얘기를 하죠. 이거 자체가 이미 안 좋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나는 솔로 27기의 옥수님과 상철님 또한 서로를 최종 선택했지만 그 전날에 찌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최종 선택은 이제 사귀는 거다. 아니야. 또 뭉개져. 상철님 특유의 그 대답 못함 늘 하면서 맨날 대답 못하고 막 요동치는 그 모습을 막 보여주면서 두 사람이 이제 한따까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첫 번째로 최종 선택에 대해서 합의가 안 돼 있는 것도 문제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두 사람이 만나서 하는 얘기가 최종 선택밖에 없다면 설령 최종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신호라고 저는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서 끝난 거죠. 최종 선택 갖고 하느니 마느니라고 투닥투닥 하는 것 자체가 관계에 금이 간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잘 되는 커플들, 28기 옥수님이나 영호님, 혹은 20기 영자님이나 그 광수님처럼 최종 선택 너머의 무언가를 함께 얘기할 수 있어야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이는 나는 솔로 22기 이제 결혼을 하신 이제 옥수님과 경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웃 두 분도 마찬가지로 그 본방에서 거의 최종 선택 전날까지도 최종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는 얘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제 옥수님이 더 경수님을 좋아했죠. 그래서 경수님께 계속 어필을 하고 오빠 좋다 그러고 같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 이런 얘기를 했지. 네, 지금처럼 최종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 갖고 싸우는 일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차 타고 가는 씬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제 차마 영신님 차 타고 가겠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야 라고 하는 등 이미 여기서부터 머뭇거림, 즉 함께 차를 탈 수 있는 사이도 아닌 상황인데 이는 18기 영철님, 튤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네, 함께 차를 탈 수 있는 사이가 아니거나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빠그러지기 쉽다는 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장민님들의 제스처를 계속 보면요. 데이트를 하는 내내 지금처럼 팔짱을 끼거나 양팔을 이제 감싸요. 그러니까 방어적인 자세죠. 이렇게 데이트를 하면서 방어적인 자세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장민님은 이제 인터뷰상에서 조금 약간 성숙하고 나이 들고 자기를 확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장민을 이제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은연중에 찾는 것 같아요. 영식은 또 그러지 않죠. 영식은 강한 남자를 찾는다고 하는 등 포용되기를 원하는 여자보다는 자기처럼 약간 주관적이고 줏대가 있는 여자를 좀 찾는 것 같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영수님과 튤립님이 이제 대화하는 장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저는 튤립님의 이 손을 주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손이 이제 꽉 쥐어져 있죠. 영수님과 대화하는 내내 이 튤립님이 계속해서 자기 무릎 안에 허벅지 밑에 이제 손을 놓거나 지금처럼 손을 꽉 깨물거나 입술을 굳게 다무는 제스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부정적인 반응이죠. 이후에 튤립님께서는 일부러 영수가 말하게 냅뒀다. 속으로는 이제 더 이상 맞장구할 힘도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그 영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본 것 같아요. 그가 하는 얘기들을 쭉 들어보면서 조금씩 더 마음속으로 노를 외쳤고 플러스 그의 이제 행동이 왜 이런 행동이 나온지를 읽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를 이제 쳐낼 마음속에서 이제 X를 칠 준비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24기 영수 또 말도 안 되는 말을 계속 하고 있죠. 뭐 자기를 찍어달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무슨 뭐 강요하는 겁니까? 그거를 왜 물론 이제 속마음은 그럴 수가 있죠. 나를 선택해주고 나랑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지 자기를 찍어달라는 건 어떻게 보면 행위만 쏙 빼먹겠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나를 선택해라. 너는 나를 찍어야 돼. 저는 그런 식으로 상당히 그 영수의 인터뷰 장면을 부정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네, 혹은 지금처럼 영수와 얘기하는 내내 허벅지 안에 자기 양손을 집어넣는 튤립 씨의 모습을 볼 수가 있기도 하고요. 표정도 많이 굳어있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영철님과 튤립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영철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일부러 알람 소리를 맞췄다. 그 모습이 이제 자기를 빨리 보기도 원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요. 제가 튤립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 또한 결국
타인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공격심을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영철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순간적으로 눈이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철님을 보는 게 아니죠. 조금 더 눈이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예 그냥 오른쪽을 봅니다. 그러니까 튤립 입장에서는 이런 게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을 딱 맞춰서 어떻게든 영수를 간접적으로 좀 공격하는 듯한 그런 태도가 튤립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고요. 그냥 튤립 씨는 보면은 그런 게 아예 없잖아요. 되게 목가적인 스타일이잖아요. 경쟁하거나 밟거나 사람을 공격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유일하게 24기 영식을 이제 깔깔거리며 비웃지 않은 사람이기도 했으며, 그리고 이제 용담 씨가 차에서 저 XX 하면서 막 또라이 하면서 막 욕하면서 기싸대기 날려야되니 뭐니 막 할 때 유일하게 웃지 않고 굉장히 경직된 표정으로 그렇게 이제 막말을 하고 있는 용담 씨를 보면서 얼굴이 굳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 되면 되게 괜찮고 타인을 함부로 대할 것 같지도 않고, 남녀로서의 그런 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인품이나 인성에 있어서는 현재 사계에서 제일 괜찮은 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최종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미 튤립 씨는 비록 최종 선택을 영철님과 하긴 했지만 지금처럼 순간적으로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무는 동작이 나오는 등 8기 영철에 대해서도 비슷한 긴장 반응과 불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후에 남자들이 이제 모여서 그 24기 영식님과 용담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들으면서 27기 영식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을 하고 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충분히 사람이 앞으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비록 이제 장민님과는 잘 되지 않았지만 지금 또 좋은 분과 연애를 하고 있다니까 부디 행복하게 잘 살아가시길 기원하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장민님과 영식님이 27기 영식님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영식님은 자기가 하는 말들이 그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또 장미와 같은 스타일에 대해서는 내가 비록 A라고 의도를 할지라도 내가 B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B로 받아들이거나 C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100%는 아닌 것 같다. 혹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 등 이런 말들이 비록 그 당시에 영식님이 이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또 24기 영식님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있는 상태 등 많이 심적으로 힘들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건 그거고, 영식의 그런 말들이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욱해서 했던 어떤 이유든 그 말을 했던 것들이 장미에게는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연애하시면서 조금씩 바뀌겠죠? 네, 저도 긍정적으로 그가 충분히 사과를 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다고 이제는 다르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후에 영식이 100%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아니냐 이거냐 등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딱 듣고 이 장민의 표정이 딱 굳어 있잖아요. 딱 봐도 표정이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표정이 진짜 딱 굳어요. 그래서 얼굴은 이제 굳게 미소가 지어 있고 굳어 있고, 눈도 마찬가지로 고정되어 있고, 웃는 얼굴이 아니죠. 네, 튤립 씨처럼 그런 웃는 얼굴이 아닌 극도의 아까 튤립 씨가 지었던 이 표정에 거의 걸맞는 표정을 당시 장민님께서 영식의 쌉소리에 지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원리는요, 사실 27기 영호와 백한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최종 선택에서만 얘기를 하지 최종 선택 이후에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우리 28기 옥순 영호처럼 밖에 나가서 꼼장어를 먹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거나 여행을 같이 가니 이런 얘기를 해서 미래에 대해서 연장선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 빠그러지는 게 쉽죠. 빠그러질 가능성이 높죠. 뒤집어 말하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함축하기도 합니다. 자, 그 후에 이제 백함님 아까 설명드렸던 그 천돌에 손을 얹는 상당히 이제 긴장과 스트레스 반응을 이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어떤 탐정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이제 천돌에 손을 얹는 게 무조건 이제 부정적일 때만 나오는 거냐? 일반적인 건 그래요. 70%는 그렇고요. 10%는 내가 어떤 정말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호감이 있을 때, 그 긴장의 정도가 초과했을 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다른 동작이랑 이제 겹쳐서 나와요. 이걸 천도를 딱 오는 다음에 머리 따기를 한다거나, 큼큼 하면서 이제 막 몸을 비튼다거나, 얼굴이 빨개진다거나, 호흡이 올라간다거나, 심박수가 빨라진다거나, 아니면 몸을 이제 비튼다거나, 아니면 은근슬쩍 상대방을 본다거나 하는 등 여러 가지 반응들이 겹쳐서 나올 때는 이거는 자기도 모르게 그 긴장이 이제 성적 긴장감이나 그런 부분들이 불편해서 순간적으로 나오겠지만 동시에 그것이 호감 반응, 흥분 반응도 같이 이제 겹쳐서 나와야지만 저는 이 천돌에 손을 넣는 것이 긍정 반응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 동작만 계속해서 나오거나, 뭔가 이 백합의 눈이 굳어 있거나, 입이 굳어 있거나, 혹은 미묘하게 이런 근육들이 긴장이 되어 있으면 요거는 부정 반응이죠. 피하고 싶은 거죠. 나를 긴장하게 만들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를 이제 피할 때 나오는 동작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위해서 이제 한 가지 동작만 이제 위주로 설명하니까 그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다른 동작과 연결지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비춰봤을 때 총 5가지 동작이 나왔고, 그 나머지 4개의 동작과 이 동작이 일치한다면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비록 아까처럼 천돌이 나왔지만 나머지 4개의 반응이 호감 반응이다. 이거는 그러면 약간 성적 긴장, 자기도 모르게 조금 약간 성적으로 끌려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거는 부정 반응이라고 보고 있어요. 눈이 너무 굳어 있죠. 그 외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영수와
튤립의 대화 내용을 마지막으로 이번 화가 이제 끝이 나게 되고 마지막으로 최종 선택을 끝으로 이제 종료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33화 최종화에 대한 저희 생각을 밝혀봤고요. 총정리를 하자면 약간 영수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은 정치인들의 행동과 유사하다. 지금 그들과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고 상당히 많이 지금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타인을 자기와 같은 동등할 위치로 놓는 부분들이 좀 훼손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타인을 자꾸 밑으로 놓으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저는 위험 신호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이후에 영신님이 이제 사과를 하는 부분, 그리고 영신님과 장미님이 안 되는 이유, 최종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이미 이견이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빠그러진 거다. 잘 되는 커플은 최종 선택 이후에 뭘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미가 없다면 이건 힘들다고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18기 영철과 툴림님도 이미 여기서 이미 금이 갔다고 저는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사계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좋든 싫든 이제 끝이 나게 됐고요. 드디어 이제 다음 그분이 나오더라고요. 쌍영수. 자, 22기 영수도 대박인데 18기 영수랑 같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진짜 어떤 이제 스토리가 나올지 정말 웃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엔 정말 나는 솔로 측에서 잘 뽑아냈어요. 그죠. 이렇게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고맙죠. 땡큐지. 24기 영수처럼 자꾸 이렇게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 이렇게 자발적으로 빌런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출연시키면 줄수록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은 그렇고 웃음을 이제 피할 수가 없는 이제 즐거운 관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좋든 싫든 이번 민막 12기는 이렇게 해서 끝이 났고요. 또 영식님의 성장 정말 기대되었고 또 즐거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작진도 모락모락 하더니만 나중에 제작진도 함께 힘을 보태서 24기 영식님이 의젓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른 출연자분들도 24기 영수님을 포함해서 제가 많이 비판하긴 했는데 부디 다들 각자 좋은 짝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문득 떠오르신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댓글로 달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희망하고요. 다음 동영상은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뜻깊은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